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승훈입니다. 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원래 오늘 오전에 공개가 돼야 될 GB80과 GB80 쿠페의 가격이 새벽에 공개가 됐습니다. 정확히는 어제 저녁 8시쯤에 동호회 카페에 공개가 됐는데요. 그또 늦게 봐가지고 새벽에 본 거야. 아니, 1시 반에 딱 보고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찍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서 여러분들께 GB80 가격과 GB80 쿠페에 대한 가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요. 4시 반이에요, 4시 반. 자, 가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죠? G80 가격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오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400만 원에 가까운 452만 원의 가격 인상을 보여줍니다. 원래 GB80 2.5 가솔린 터보 5인승 기준으로 이른이 6,478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452만 원이 인상이 돼서 6,93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일단 가격만 놓고 보면은 뭔가 가격 인상이 많이 됐구나. 이거 왜 이렇게 비싸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추가된 옵션들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외관에는 MLA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이 전면에만 들어가요. 요 후면은 GB80 쿠페에만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쿠페 때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어쨌든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고 후륜 스타일링 커버 히든 머플러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 후륜 스타일링 커버 있잖아요. 요거는 3.5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으로 들어갔는데 2.5는 원래 앞에만 레터링으로 들어갔거든요. 요것도 연식 변경되면서 추가가 됐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앞에와 뒤가 같이 들어간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내장이에요. 내장은 과연 어떤 게 달라졌느냐? 원래 GB80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면 8인치 디스플레이 조그만한 거 요 클러스터와 14.5인치 디스플레이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27인치 OLED 클러스터 있죠. 이게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내비게이션 통합형 디스플레이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메탈 도어 스커프, 요건 이제 문 열면은 문 밑에 있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GB80 그 로고 있잖아요. 요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만 해도 사실 대박인데요. 편행 기능으로는 디지털 키가 1에서 2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2로 들어가면 이제 뭐 애플워치나 핸드폰을 통해서 문 열고 닫고 시동 거는 것까지 간편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내 지문 인식 있죠. 이거 시동 걸고 결제하는 거, 요거 막상 몇 번 사용하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거든요. 요 결제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놀랐는데요. 차로 유지 보조 2 있죠. 이게 원래 옵션으로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 기본으로 들어가고 G90에 들어가 있었던 향균 패키지 있죠. 요거 역시도 GB80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무드 큐레이터,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G90에 이 모드 바꿨을 때 이 선 커튼 올라가고 향기 이렇게 내면서 그 조절해주는 모드 있잖아요. 이 무드 큐레이터가 GB80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러기지 스크린과 러기지 매트, 아웃도어 패키지 요게 이제 기본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전에는 어땠어요? 옵션이었거든요. 추가해야 됐는데 이거 추가하면 이제 220V 막 들어가고 러기지 스키즈 나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출고하는 분들이 많이 선택을 안 해요. 이번에 그냥 선심 쓰듯이 야, 에따 넘어가라 이래가지고 약간 좀 기본으로 넣어주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시트도 차이가 있어요. 원래 이 운전석에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갔는데 동승석에도 기본으로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요. 콘솔 있죠. 암레스트 센터 콘솔, 여기에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CCNC 있죠. 여기에 이제 새로 들어가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OTA 있죠. OTA도 마찬가지로 기본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OTT를 해가지고 뭐 영화나 넷플릭스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이것도 추후에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서비스로 넣어준다고 하는데 원래 현대기아 제네시스에서 좀 항상 아쉬웠던 게 뭐예요?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카플레이였거든요. 이것도 24년형 그랜저와 소렌토 보면 무선으로 지금 적용을 해서 작동을 하게 해줍니다. 이번 GB80 페리도 분명히 이 무선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기본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452만 원이란 가격 인상이 비싸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러기지 스크린, 거기에 동승석, 메모리 시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부분이죠. 저는 이 정도 구성만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옵션들이 추가가 됐는지 일단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옵션에 대한 차이점이고요. 여기서 보여지지 않는 거.
서스펜션에 대한 세팅, 변속기와 엔진 마운트도 개선이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하이드로 부싱이나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것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최초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엔진부터 알아볼게요. 디젤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 3.5 터보가 바뀌었어요. 원래 580만 원이었거든요. 3.5로 추가하려면. 하지만 30만 원이 싸진 550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게다가 3.5 터보를 선택하게 되면은 20인치 미쉐린 휠 타이어가 추가가 되고 전륜에 이제 커프 도장 모노블록 포피 브레이크와 후륜 스타일링 커버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2.5가 기본으로 19인치가 들어갔는데 3.5를 선택한다면 20인치부터 기본 휠로 들어가는 거죠. 자, 어쨌든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싸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 GV80이 실제로 판매되는 게 2.5만 어느 정도 인기가 있고 많이 나고 3.5는 조금 판매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30만 원 좀 더 저렴하게 하고 조금 더 뭐 20인치 미쉐린 휠 타이어 요거 다 원래 따로 옵션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패키지로 묶어서 이번에 이제 추가를 한 거죠. 게다가 포피 브레이크도 원래 이제 3.5만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메리트를 좀 더 추가해서 3.5 선택해라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구성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자, 그 말고 4륜 구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50만 원으로 동일해요. 여기에 뭐 터레인 모드, ELSD 뭐 이런 것들도 기본이고 6인승과 7인승 가격도 동일합니다. 자, 매트 컬러가 달라졌는데요. 일단 70만 원 가격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매트 컬러 70만 원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수입차나 다른 브랜드에서 매트 컬러, 뭐 무광 컬러 선택한다 그러면 기본 200~300만 원, 뭐 하이엔드 브랜드는 더 훨씬 비싸거든요. 하지만 70만 원이라는 금액에 나름 합리적으로 이 매트 컬러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국내 이 제네시스, 뭐 현대, 기아의 이 무광 컬러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도장면도 강한 편이라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편하죠. 컬러가 달라진 게 있어요. 브론즈와 그린이라는 컬러가 사라지고 스토르 그린이라는 신규 컬러가 또 추가가 됐고요. 무광 이제 메테오른 화이트, 마칼로 그레이, 스토르 그린, 바로사 버건디가 이제 무광 컬러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항상 좀 아쉬운 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들었을 때 잊지 않는 그런 컬러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차이가 없어요. 기존과 동일하고 3.5 22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장 디자인의 시그니처 셀렉션 1, 2도 가격 차이가 없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냥 외관에 대한 뭐 실내에 대한 옵션에 대한 차이는 없지만 편의 기능에 대한 옵션들 있죠.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네시스를 제가 타봤기 때문에 GV80, 뭐 GV70, G90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옵션만 집어넣으면 됩니다. 뭘까요? 바로 파퓰러 패키지입니다. 원래 기존에 650만 원인데 이번에 60만 원이 올라서 7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러면 어때요? 비싸게 받아 먹으려고 뭔가 올린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따져봐야 돼요. 저희가 이거 하나씩 확인해 보니까 일단 기존에는 원래 드라이빙 1만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번에 2까지 추가가 됩니다. 이 드라이빙 1, 2가 뭐냐? 바로 자율주행에 대한 차로 유지 보조, 앞차와의 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내비게이션 기반 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전에 GV80도 파퓰러 패키지에 드라이빙 패키지 1만 밖에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 요거는 보통 드라이빙 패키지 2까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1, 2를 다 선택하면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가격대가 좀 비싸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제네시스에서 고민하지 마! 2개 묶어서 줄게! 가격은 조금만 올릴게! 이래서 710만 원에 출시를 한 거죠. 어차피 이거 GV80 출고하는 분도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여기까지는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기본으로 추가가 된 거고 파퓰러 패키지는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인기 있는 좀 좋아하는 옵션들을 패키지로 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여기에 묶이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2, 2열 컴포트 패키지는 이제 뒤열에 이제 열선 통풍 같은 전동 커튼 요 옵션들이 여기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개별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똑같고 헤드업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자, 패키지 옵션이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160만 원짜리 하이테크 패키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12.3인치 클러스터와 전방 이제 주시 경고, 그다음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퓰러 패키지에 이게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하이테크 패키지도 추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27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기본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2.3인치 클러스터가 필요가 없어요. 지능형 헤드램프와 전방 주시 경고가 약간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가 뭐에 신경 썼냐면 신차에는 전방 주시 경고랑 지능형 헤드램프를 이 어시스트 2로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약간 짬 처리하는 느낌이 조금은 드는 거죠.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이것도 좀 선택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원래 기존에 19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65만 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250원이거든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비싸진 거야? 이거 도대체 뭔데?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뭐냐? 운전석과 동승석 에르고 모션 시트, 18방향의 쿠션,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있잖아요. 요 고스트 도어 클로징, 요게 원래 묶여있는 게 컨비니언스 패키지인데 이번에 65만 원이 인상이 되면서 뭐가 들어갔느냐? 이번에 GB80 페리가 되면서 디지털 룸밀러 들어갔죠? 요게 여기 묶여요. 그러니까 65만 원이라는 금액이 디지털 룸밀러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룸밀러 저도 카니발에 지금 장착해서 쓰고 있는데 밖에서 작업해도 사실 이 디지털 룸밀러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요건 이제 파퓰러 패키지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따로 개별적으로 선택했을 때 옵션 가격인데 이게 195만 원이에요. 기존에 18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원래 이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에 묶여 있었는데 이번에 빠집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이 15만 원 올라요. 여기서 장난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가 들어가요. 개선되게 들어가는 거죠. 뭐가 개선이 되느냐? 원래 이게 그 사선으로 주차하는 거 있죠. 사선 주차. 그러니까 주차선이 그냥 직각으로 T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선도 있고 대각선도 있고 뭔가 이게 평행이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원래 인식을 못했는데 이게 개선된 원격 주차 보조가 들어갑니다. 이 기능이 뭐에 들어갔냐? EV9에 구독 서비스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던 사선 주차 있잖아요. 요게 GB80에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측방 주차 경고 센서 요것도 옵션으로 묶여서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전에는 있지도 않은 기능이었어요. 사선이나 측방 주차 경고는 없었는데 이번에 옵션으로 패키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서라운드 뷰, 후측방 모니터, 원격 스마트 주차, 뭐 충돌 방지 보조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게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1, 2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시스트 2는 도대체 뭐냐? 이것도 원래 기존 15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기존 가격 450만 원 인상이 되고 야금야금 50, 100, 50, 100 다 올리긴 했어요. 그래서 이 어시스트 2에는 200만 원 이제 50만 원 올라서 200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능형 헤드램프가 원래 하이테크 패키지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나눠졌잖아요. 이 지능형 헤드램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딱 보면서 이거 기본으로 당연히 넣어줬겠지, 공짜로 넣어줬겠지 했는데 공짜로 들어갔다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능형 헤드램프 어디 갔나 고 찾아보니까 여기에 묶여놓은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맨날 막 확인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막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차이점들이 눈에 보이는 거지. 일반 소비자분들 봤을 때 몰라요. 꼭 저희 영상을 시청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가격은 어떤 게 차이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게다가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요지 운전 스타일에 따라 연동되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이게 뭐냐? HDA2.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주행 HDA2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시스트 2, 드라이빙 어시스트 2도 무조건 또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디에 묶여 있다? 파퓰러 패키지에 묶여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파퓰러 패키지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개별적으로 뭐 드라이빙 어시스트 1, 2, 컴포트 패키지 뭐 아니면은 뭐 이 컨비니언스 패키지 묶으면은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했을 때보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비싸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아마 할인을 해주거든요. 딱 같이 묶었을 때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어차피 니네 선택할 거 아니야. 그냥 묶여서 할인해줄게. 100만 원 깎아줄게. 선택해 해서 파퓰러 패키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에 드는 거는 운전 스타일에 따른 연동 크루즈 컨트롤. 이게 뭐냐면 내 이 운전에 대한 스타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 자동차 학습을 해요. 자동차 ECU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그 컴퓨터 머리거든요. 이게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이제 연동이 되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과도 함께 연동을 해서 주행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또 시승을 통해서 얼마나 똑똑해졌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까 제가 대략적으로 100만 원 정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전에는 한 100만 원 정도 실제로 차이가 났어요.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금액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
75만 원 차이가 나요. 똑같은 구성으로 선택을 했을 때 파퓰러 패키지를 선택하면 75만 원이 싸고 따로 개별적으로 선택하면 75만 원이 비쌉니다. 꼭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75만 원 돈 날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추가되는 게 2열 컴포트 패키지인데 이게 원래 기존에 2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260만 원으로 10만 원 비싸졌습니다. 일단 러기지 스크린 들어가는 러기지 패키지가 기본으로 넣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러기지 스크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웃도어 패키지에 220V 요거 콘센트도 묶여 있거든요. 근데 러기지 스크린은 기본으로 넣어주고 220V는 요 2열 컴포트 패키지에 따로 빼놨어요. 10만 원이 그냥 요거 220V 들어가는 가격이다. 공짜는 없다. 이거 진짜 다 분산해가지고 여기에 넣었을 때 10만 원 넣고 여기 넣었을 때 50만 원 넣고 기가 막히죠. 이렇게 비교하면. 게다가 추가된 것도 있어요. 제가 이 GB80 리뷰했을 때 실제 오너분들이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중에 2열에 그 송풍구 있잖아요. 온도 조절은 되는데 이 풍량 조절이 1열과 묶여 있어서 뒤에 만약 온도를 세게 틀면 앞에까지 같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이거 조절 좀 해줘라 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게 좀 조절이 됐거든요. 근데 요거 그냥 넣어주는 거 아니고요. 기본에는 안 들어갑니다. 요 기능을 추가하려면 뭐 해야 된다? 2열 컴포트 패키지를 넣어야지만 2열에 있는 그 3존 에어컨의 풍량을 따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옵션 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진짜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옵션들을 군데군데 빼놔서 분산 배치해놨어. 하나로 묶어놓은 게 아니야. 그냥 이런 그 실제 오너들이 좋아하는 실제 오너들이 진짜 원했던 것들을 따로 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컴포트 패키지는 2열에 전동 통풍 시트, 뒷좌석 전동 커튼 이런 것들이 또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본이지만 여기 묶여 있어요. 그리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원래 렉시콘 오디오가 들어갔었거든요. 이번에 뱅앤올룹슨 사운드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어쨌든 렉시콘보다는 뱅앤올룹슨이 조금 더 하이엔드의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는데 가격이 30만 원 올랐습니다. 기존에 160만 원이었는데 요 뱅앤올룹슨은 190만 원 정도 올라갔다 보시면 되고요. 스피커는 18개예요. 요 스피커 개수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격이 싸지고 가격이 동결됐다고 똑같은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다른 브랜드에서 좀 많이 하는 거긴 한데 옵션 오디오 가격 똑같이 해놓고서는 똑같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홍보하지만 스피커 개수가 줄어든다든지 출력 와트 수를 낮춘다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빌트인 캠 패키지. 이 빌트인 캠 패키지가 원래 75만 원인데 10만 원이 올라서 85만 원이에요. 아니 뭐가 있길래 얘가 10만 원이 올랐나고 봤더니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원래 드라이빙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드라이빙 패키지 그 어시스트 1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여서 조금 뭔가 개선해서 다시 집어넣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빌트인 캠 패키지로 묶여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사악하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좋아하는 분들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빌트인 캠에 묶어놓은 거예요. 빌트인 캠 1은 제가 추천 안 하거든요. 근데 빌트인 캠 2는요. QHD, 해상도도 좋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도 되고 또 무엇보다 밖에서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하면 뭐 이제 AS라든지 배선 문제 막 화재 뭐 이런 얘기로 좀 AS를 좀 막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빌트인 캠을 기본으로 넣으면은 순정 블랙박스다 보니까 호환도 되고 추후에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할 확률이 더 좋은 거죠. 금액이 85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비싸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제 보조 배터리도 들어가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이런 걸 생각을 한다면 빌트인 캠 2 정도는 저는 꼭 넣어줘야 되는 옵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 블랙박스를 추가하게 되면은요, 그 보험료도 할인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험료까지 생각하면은 이 빌트인 캠 패키지의 옵션 값을 뺄 수 있다. 세이브할 수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밖에서 블랙박스 달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 블랙박스 하나에 보조 배터리 연결하면은 그래도 돈 50만 원 넘어가거든요. 뭐 좋은 거 정도 사면은 별도 액세서리들은 있는데 요거 제외하고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기본 가격이 450만 원이 올랐잖아요. 야금야금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옵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3.5 기준 풀옵션이 1억 80만 원이에요. 여기에 아까 액세서리 제가 별도 액세서리 뺐잖아요. 별도 액세서리 모두 추가하면은 1억 993만 원입니다. 거의 1억 1000만 원이에요. 초창기 GB80 처음에 나왔을 때 옵션 다 집어넣어도 9,300인가 9,000 초반이었어요. 진짜 액세서리 웬만한 거 넣어도 1억이 안 넘어가게끔 약간 애매하게 1억이 뭔가 그 금단의 그 영역으로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1억이 넘어갔어요.
과감하게 1억 80만 원으로 이제 넘어갔는데, 저는 원래 대충 이제 그 각을 좀 봐서 그래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나왔는데 1억은 넘기지 않겠지. 마지노선으로 9,950만 원, 뭐 아니 9,930만 원으로 그냥 1억이 넘지 않은 마지노선을 생각했는데 1억 80만 원으로 약간 애매하게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놀라기에는 일러요. 왜냐? 쿠페가 나와 있거든. 여러분들 이제부터 정신 좀 바짝 잡아야 돼요. 제가 이 GB80 기본 페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는 하겠구나 생각을 사실 했고, 다들 1억 정도는 생각을 했잖아요. 물론 이건 3.5 풀업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3.5가 빠진 그냥 일반 2.5 기준이면은 그래도 9천대로 내려오니까 적당히 좀 생각할 수가 있고, 뭐 그냥 뭐 사실 2.5에다가 파퓰러 정도 하나만 추가하게 되면은 7천만 원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수준이죠. 7천 원 중반 정도 하니까. 하지만 쿠페는 달라요. 일단 쿠페 시작 가격이요, 저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8,25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야? 아니 아까 얼마나 했어요? GB80 페리가 6,93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450만 원 인상이 돼가지고. 근데 GB80 쿠페는 시작 가격이 8,255만 원. 일반 모델보다 1,325만 원이 비싸요. 그래서 아니 야 이거 뭔 소리야. 뒤에 그냥 C필러 디자인 쿠페처럼 해놓고 아니 어떻게 1,322만 원이 오르냐. 일단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요것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원래 쿠페가 20인치 휠이 기본이거든요. 요게 130만 원짜리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4륜 구동도 쿠페는 기본이에요. 그럼 350만 원이 또 추가가 되겠죠. 그리고 실리 디자인, 시그니처 디자인 이제 셀렉션 1, 요게 150만 원짜리 옵션이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이거 세 개 합치면은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600만 원짜리 옵션을 쿠페는 그냥 묶어넣어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1,325만 원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6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지는데, 이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 여기 이제 면발광, 원래 GB80 기본 모델은 뒤에 텔램프가 그냥 면발광이 아니거든요. 요 면발광이 쿠페는 또 추가가 되고, 이제 머플러도 이제 그냥 디자인이 아니라 실제 머플러가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한다면 좀 납득을 할 만하죠. 게다가 또 이제 핵심인데, 서스펜션이 GB80 기본과 달라요. 스포츠 전용 GB80 쿠페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만 1,320만 원이라고 하면 비쌀 수 있지만, 이런 들어가 있는 거 생각하면 조금 납득할 만하긴 하다. 하지만 그래도 1,300만 원이 비싸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차라리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두면은, 그러니까 납득을 하잖아요. 아니 그냥 아까 얘기했던 디자이스턴 셀렉션 옵션 빼고 얘가 그냥 기본이 6,900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얘는 그래도 그냥 한 500만 원 정도만 올리고 시작했으면은 그래도 7천 중반 정도니까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얘는 1,325만 원이 비싸면 이게 납득이 안 가지 않을까. 이게 저도 이렇게 좀 놀라는데 이게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째 달라진 부분들도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서스펜션, 쿠페 전용 ASD랑 뭐 서스펜션 튜닝이 되어 있고, 전자식 요거 그 ELSD 있죠. 요것도 개선된 거. 그러니까 기본과 조금 다른 게 들어간다 그러고 4륜 구동까지 들어간 주행 모드는 아마 기존과는 확연히 다른, 완전 다른 주행감을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외관도 이제 플러시 타입의 루프렉, 요게 원래 기존 그 GB80 루프렉과 이 플래시 타입의 그 쿠페 루프렉 타입이 달라요. 그리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아까 GB80 기본은 앞에만 웰컴 라이트가 쭉쭉 들어오거든요. 근데 쿠페는 앞에와 뒤에 멸방광 테일램프 있죠. 이게 같이 들어옵니다. 기본이에요. 그리고 범퍼와 일체형 듀얼 머플러, 요거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장으로 하면은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닌 알루미늄 내장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D컷 핸들, 달라진 D컷 핸들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죠. 편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에 이제 수동 커튼 있잖아요. 요게 옵션으로 추가도 안 되고 그냥 수동으로 들어갑니다. 전동 커튼이 아예 안 들어가요. 그거 말고는 사실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이게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느냐, 진짜 정말 좀 납득이 안 갈 만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옵션표를 한번 좀 봤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일단 엔진 라인업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디젤 라인업은 없고 8,250만 원, 요게 이제 2.5 엔진 기준이고, 3.5가 터보와 3.5 터보에 이제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간 거, 요거 이제 G90에 들어가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있잖아요. 요게 들어갑니다. 총 3가지 엔진 라인업이에요. 3.5가 원래 아까 얼마였어요? GB80 때. 580만 원에서 30만 원 저렴해져서 550만 원인데, 이 GB80 쿠페는 420만 원이에요. 130만 원 쌉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
야, 너네 8,200만 원으로 놀랐지. 놀란 마음 진정해. 우리가 이 옵션으로 너네 다독여줄게. 어디서 많이 하냐면 하이엔드 브랜드 있죠. 페라리 같은 데 보면 옵션을 묶어놔요. 뭐 예를 들어 이 스티어링 휠에 그 카본 옵션에 이거 RPM 게이지 뜨는 거 선택을 하면은 사이드 미러 카본 넣어줄게. 뭐 전동 시트에 실내 옵션 뭐 3천만 원 정도 집어넣으면은 10% 할인된 금액에 뭐 머플러를 뭐 넣어준다든지 요 패키지로 묶어서 주는 거 있거든요. 할인해 주는 거. 요 그 느낌이야, 그 느낌.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이제 다른 이제 뭐 페라리, 람보, 롤스로이스가 해오는 그런 옵션들 구성 비싼 거 하나 사고 하면은 뭐 하나 플러스로 해가지고 원 플러스 원 넣어주. 이게 약간 이 느낌이에요. 아직 놀라기 이릅니다. 지금 아까 420만 원에 3.5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3.5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는 얼마일까요? 저는 이게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요. 935만 원이에요. G180 쿠페 하면은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생각을 해요. 저도 만약에 G180 쿠페 사면 무조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어떤 주행감이 들어갔는지 서스펜션과 느낌 이게 무조건 이게 48V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935만 원이야. 어쨌든 뭐가 다른지 보면은 트윈 머플러 요게 들어가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들어갑니다. 2.5와 3.5 터보에는 안 들어가요. 다크 크롬 가니쉬와 메탈 페달 있죠. 요게 기본 적용이 됩니다. N이라고 생각하면 N9 느낌이고 2.5, 3.5는 진짜 찐에는 3.5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약간 급 나눈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요거 주행을 하면서 진짜 가치가 있는지 요것도 시승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4륜 구동은 원래 이게 350만 원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G80은. 근데 이제 쿠페는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기본으로 넣어주고 당연하겠지만 6인승, 7인승 없습니다. 5인승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내장재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원래 이 G80도 디자인 셀렉션 1, 2는 아니거든요. 근데 쿠페 같은 경우에는 1이 기본이에요. 옵션 추가하지 않아도 실내 막 고급스러운 나파 가죽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디자인 셀렉션 2는 150만 원 또 추가해야 됩니다. 요거 하면 이제 프리미엄 나파 가죽 시트나 뭐 내장재, 리얼 우드, 뭐 카본 내장재, 뭐 럭셔리 스웨이드 내장재 있잖아요. 거기 인조 가죽 이제 크러쉬 같은 도어 패드 요런 거 투톤 가죽 요 핸들 요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 셀렉션 2에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8,255만 원에 아까 얘기했던 3.5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집어넣으면 거의 이제 9천 중반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옵션 더 이상 선택할 게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제네시스는 무조건 파퓰러 패키지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놀란 마음 진정하라고 싸게 줬어요. 640만 원. GV80 기본 모델보다 70만 원 싸진 거고 이전에 GV80 생각하면은 거의 한 150만 원, 140만 원 정도 싸진 거죠. 하지만 이거 추가하는 순간 1억이에요. 이 파퓰러 패키지까지만 넣었으면 1억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개비얼 옵션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140만 원, 헤드업 디스플레이 130만 원인데 요건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나 뭐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요건 이제 묶었을 때 파퓰러 패키지 집어넣으면 이거 밑에 거 선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키지 옵션 밑에는 사실 선택 안 해도 되고요. 여기 이제 뱅앤올루슨 패키지라든지 빌트인 캠 80만 원 똑같아요. 근데 아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2열 컴포트 패키지가 차이가 있는데요. 원래 기존에 26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GV80 쿠페는 18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보다 75원이 저렴한 거죠.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만 2열의 전동 커튼이랑 화장거울 있죠. 이거 얼굴 보고 하는 거. 요게 빠져서 75만 원이 싼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놀란 가슴 진정해보면 이게 얼마나 비싸졌는지 체감이 안 되시죠? 계산해 드릴게요. 일단 일반 모델 아까 1억 80만 원으로 놀랐잖아요. 근데 쿠페는요. 3.5 풀업 기준이 1억 1,035만 원이에요. 1억 1,000만 원이 그냥 훌쩍 넘어갑니다. 여기에 액세서리 추가하면 1억 1,700만 원이고 우리가 진짜 궁금해하고 사고 싶어하는 3.5 터보에 이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간 거 1억 2,223만 원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이거 제가 지금 계산 잠깐 해볼게요. 이게 X6가 1억 2,580만 원이에요. 근데 X6는 할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 뭔 줄 알아요? GV80 쿠페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프롬이랑 비교했을 때. GV80 기본 모델은 나름 가격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싸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GV80 이거 기본 모델 솔직하게 얘기하면 옵션 다 더하면 뭐 1억 80이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 거의 없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는 것만 비교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5 가솔린이 6,930만 원이에요. 이 시작이죠. 여기에 파퓰러 패키지만 넣으면 돼요. 그럼 얼마야? 파퓰러 패키지가 710만 원이잖아요. 거의 7,700이면 그냥 탈만한 거의 완성형의 GV80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추가할 거 많이 없습니다. 여기만 그냥 딱 하면 자율주행 2 뭐 이런 거 옵션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면 7,700이면 살만하잖아요. 기존과 비교했을 때 많이 안 비싸졌고. 실제로 진짜 계산했을 때 파퓰러 패키지를 기존 모델에서 넣고 출고했을 때 가격과 페이스리프트 돼가지고 가격 인상이 됐지만 파퓰러 패키지 넣고 출고했을 때 실제 주차의 가격은 한 300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격도 저도 원래 한 300만 원 정도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400까지는 안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452만 원이라 좀 놀랐지만 이게 파퓰러 패키지에 묶어서 니네가 파퓰러 패키지 어차피 넣을 거지. 그거 넣으면은 300만 원대니까 그렇게 인상이 된 거 아니야 라는 눈속임도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느꼈을 때는 조금 비싼 감이 있죠. 450만 원이랑 오감이 작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좀 숨겨져 있는, 어쨌든 요 2.5 기준으로 GV80은 절대 비싸지 않지만 쿠페가, 전 GV80 쿠페 무조건 그래도 이게 2.5 기준으로 했을 때 1322만 원이라는 금액이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기껏 해봐야 한 7,400 시작. 왜냐면 이 쿠페랑 기본 모델이랑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진짜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500 봤어, 500. 500 정도 차이 난다. 한 7천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 좀 추가하면 그래도 한 1억 언저리, 1억 한 300 이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그냥 깨버렸죠. 1,325만 원. 화끈하게 올리겠다. 풀업 1억 2천. 글쎄요, 뭐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결국 판매량으로 보여주겠죠. 어떻게 되지 판매량이 좀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새벽 이제 5시 20분이에요. 이제 빨리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실차 나오면은 이 GV80 쿠페가 진짜 1억 2천만 원이라는 차에 가치가 있는지 실제 타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분명히 그 댓글도 이 관계자분들 다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